됐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이거? 이렇게까지 하는 데가 있을까? 야, 여기를 막았어야지. 왜 이러는 거야? 이런 생각은 누가 했어? 나. 아무나 사장하는 건 아니야. 자, 지금 뭘 하냐면 우리가 이거 맨날 그 고기 구워 먹는 해바라기 버너거든요. 오일을 끓이고 있습니다. 왜냐면 얘는 지금 벤츠 S63 엔진입니다. S클래스 63AMG 157 엔진인데 열받으면 탁탁탁탁 소리가 나요. 근데 엔진을 지금 몇 번 열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뭐 아무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소리가 어디서 나는 건지, 꼭 체인 텐셔너가 압이 빠져갖고 뒤로 밀리면서 탁탁탁탁 이런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그래갖고 지금 그 조건을 만들어서 오일 압력이 어디서 혹시 누설되는지 그거 한번 체크해 보려고 전체적으로 다 설치를 해놨어요. 그리고 지금 엔진 오일도 온간시로 맞추려고 엔진 오일을 끓이고 있어요. 몇 도인지 측정 한번 해보죠. 113도를 달리고 있어요. 계속 끓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펌프를 엔진으로 끌어올려서 엔진을 회전시키면서 이 오일 압 차는 걸 한번 볼 거예요. 여기 돌아가면 여기 텐셔너에 압 차는 거 한번 봐세요. 압이 안 찼을 때는 이렇게 막 밀릴 거예요. 압이 차면 탁 밀어주고 있을 거예요. 여기 한번 비춰주세요. 됐어, 스톱! 이제 오일 다 올라왔거든? 여기서 뿜네. 여기는. 그것도 같이 이쪽이 빨라서 이쪽이 좀 더 늦게 뿜을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지? 로커한 커버 덮고 다른 부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여기를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보자. 터보도 뿜죠? 왜? 헤드 저 터보 라인. 그래서 얘를 막아야 돼요. 어떻게든 뭘 판때기를 대든 해가지고 막아버려. 야, 그럼 이걸 어떻게 하지? 그 잠박 커버 위쪽으로도 1.5바가 걸리거든? 네. 그러면 여기 볼트 2개 있잖아. 신나통 잘라갖고 볼트 2개 구멍만 뚫어가지고 눌러. 그러면은 뿜지는 않고 이 안으로만 셀 거 아니야. 그렇죠. 요 안으로. 그렇게 하자. 좋은 생각이다. 캠축 쪽으로는 이 정도까지는 안 올라올 거야. 텐셔너에 압이 안 차네. 야, 오일 압력 게이지도 걸자. 이거 오일 압력 어디다 달지? 옳지. 그것까지 걸자. 일단 방어를 해야지. 씨, 이거 잡아야 되는데 이게 진짜 무슨 일이 아니야 이거. 스트레스 받아. 진짜 엔진이 어려워. 있을 게 아니라 우린 이걸 잡아야 돼. 자, 이렇게 하면 뿜어도 여기 탁 맞고 스미겠지? 그리고 하나는 통을 봐서 이렇게 딱 막는 거야. 별짓 다 한다 진짜. 별짓 다 해. 이렇게까지 하는 데가 있을까? 해봐.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잠깐만. 벌어졌는데 벌써. 압이 세네 생각보다. 한 1.5바니까. 이거 카바 어딨어? 앞카바. 앞카바 하나 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일단 돌려봐. 아라이브 필수품. 갑니다. 써. 이거 어디서 세는 거야? 야, 너 얘가 이게 대이네. 얘는 안 들리는데 이거 지금 여기 이게 대이니까 들리지. 된 거예요? 이거 타켓 돌 때마다 네, 일부러 저거 땡겨 올려놨더만. 아니면 걔를 내가 누르자. 오케이. 안 나올 때까지 성공해야 돼 우리가. 일단. 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이거 진짜 별짓 다 한다. 됐어. 쳐봐. 오! 상대적으로 이쪽이 좀 약한데? 여긴 엄청 세게 나오는데? 야 일단 다시 쳐봐. 얘 약하네. 스톱. 오! 야 이거 이렇게 확인 안 되겠다. 안 돼, 안 돼. 이렇게 하지 말고 저걸로 막자. 양쪽을. 그게 맞아. 그래야지 여기 텐셔너도 볼 거 아니야. 텐셔너를 못 보잖아. 안 돼, 안 돼. 잠바카바 그냥 볼트 4개만 채워. 실리콘 바르지 말고. 그리고 저 호스 길게 해가지고 양쪽 꼽을 수 있게 만들어. 그러면 우리가 별걸 다 만들어 놨다 야. 이런 것도 있고. 오! 아! 한쪽은 터보 쪽이구나. 이거 어떡하지? 또 난간에 봉착했네. 야 이거 파이프 하나 잘라갖고 이거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 유공업집을 가서 이걸 사왔어요. 만들기 위해서. 됐어. 스톱. 뒤에도 달아야 되네. 케이스 어딨어? 케이스만 달아. 그리고 진공 펌프도 끼기만 하면 되고. 아 힘들다 진짜. 뭐 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거. 돌려보자. 올라간다 이제. 스톱. 잘 넘친다고 했잖아요 일로. 다 올라와 막. 여기도 올라오고 저기도 올라오고. 고압 펌프 달자. 여기 유독 많이 새. 얘는 없는데. 펌프 압력이 왜 안 나오지? 이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다 같이 한번 봐봐. 야 여기 봐. 여기랑 비교했을 때 엄청 세지. 그리고 왜 움직이는 거 봐. 이 엄청 요동쳐. 야 왜 이렇게 약해? 보니까 이 텐셔너가 이거 사제네 사제. 애프터네. 그러면 이따가 이거 해보고 저거를 우리 순정 중고로 해서 해보자. 텐셔너 같았잖아 우리가 계속. 이게 못 밀어줘서 약해가지고 얘가 뒤로 확 밀리는 거지. 압이 세니까. 문제는 뭐냐면 압이 안 올라가. 약해. 지금 이제 세는 거 해봐야 메탈이랑 원래 세는 거밖에 없거든. 이 볼트 채우고 이 볼트 채우고 이거 텐셔너 바꿔보자. 그거까지만 해서 지금 걸어보자. 고개 하나 누르. 볼트 그 뒤에 있어. 볼트통이. 일단 여기 지금 터보로 떨어지지도 않는데 이건 지금 거의 절대 압력이잖아. 원래 터보로 해서 석션 파이프에서 빠는데도 이건 지금 약한 거잖아. 쳐봐. 펌프 구동하고. 오케이? 또. 저희 원인을 못 찾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AMG 엔진을 내려서 오일 압력을 측정해 보니까 이 차가 1바 정도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그 원인을 찾는데 도저히 원인이 안 나와서 이리저리 머리를 굴려보다가 그럼 오일도 끓여갖고 우리가
어디서 새는지 확인을 해봤잖아요. 그걸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카바를 열어야 되는데 오일 라인이 이쪽에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생각해낸 게 연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연기. 자, 그래서 지금 연막을 해서 연기가 막 들어가면 오일 라인에 연기가 막 셀 거예요. 여기서 연기가 제일 많이 나는 부분이 문제가 있겠죠. 그럼 그 부분을 수정을 하고 저희가 다 조립을 한 다음에 다시 오일 압력을 측정을 할 거예요. 연기 집어넣어보자. 야, 여기를 막았어야지. 여기를 막으니까 일로 나오는구만. 아니 웃긴 게 다시 엔지. 자, 연막 다시 집어넣자. 제일 먼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체인 텐션. 텐셔너? 일단은 전체 다 나오게 된 다음에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오는지를 보자. 야, 근데 요쪽 피스톤하고 요쪽 대메달이 많이 나오네. 전체적으로 이쪽도 많이 나오고. 많이 야, 우리 그 소메달 새 거 있는 거 안 맞니? 여기도 많이 나오네. 안 맞더라고요. 야, 일단은 이거 그러면 메탈 베어링을 갈아볼까? 이게 간극은 다 잘 나왔는데, 그지? 전부 다 잘 나와요. 잘 나왔는데 우리가 측정하는 건 여기 가운데지만 얘 보면 옆에서 세잖아, 그지? 그러니까 메탈 간극이 잘 나와도 오일 압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대메달 자리도 옆으로 나오네. 이거 오일 펌프랑 메탈 베어링을 소메달, 대메달 다 갈자. 대메달도 딱 이쪽에서 많이 나와. 여기 나오는 자리가 있구나. 쓸 수가 이런 생각은 누가 했어? 이렇게 뭐 요즘 나 아무나 사장하는 건 아니지. 다시 얘기해줘. 아무래도 대단한 사람. 이건 누가 생각했지? 나. 야, 내가 얘기하면 그러니까 네가 얘기해 빨리. 네가 얘기하라고. 어떤 걸요? 누가 생각했냐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사장해. 왜 이러는 걸까요? 됐어, 가. 야, 영상 찍고 있는데 너 여기 왜서 왜 저로 가? 네 거 해. 그렇게 하고서 오일팬 덮고, 그럼 이제 여 밑부분은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고 그 다음에 헤드 쪽으로 넘어가자. 오케이. 자, S63 드디어 부품이 도착했습니다. 오일 펌프 신품과, 그죠? 오일 펌프 신품, 그리고 메탈 베어링, 핀 저널 메탈 베어링, 메인 저널 메탈 베어링. 다시 요 메탈 베어링과 오일 펌프를 장착을 하고 펌프 압력을 측정을 할 거예요. 전에 CLS 정상적인의 오일 펌프 압력이 아이들 때 2.5바였거든요. 그 2.5바가 나오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오일 압력까지 테스트하고, 오일 압력이 정상이면 얘도 아마 끝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기대되는데, 사실 아직 작업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지금 해보고 압력 올라가는 거 확인하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아니면 진짜 모르겠어요. 요거길 바라면서 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메탈 베어링을 교환을 하고 오일 펌프를 교환을 했어요. 일단 메탈 베어링에서 우리가 연막을 집어넣었을 때 연기가 다른 차보다 생각보다 많이 새가지고 메탈 베어링이 혹시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근데 희한하게 메탈 간극은 잘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오일 간극 측정하는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에서 오일 간극이 커서 그쪽으로 이제 누설이 되는 것 같아서 메탈 베어링 교환을 하고 오일 펌프를 교환하고 지금 다 조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일 펌프 압력이 얼마나 나올지, 그 기존에 이상 없던 CLS 63을 먼저 내려갖고 확인했었을 때 그때 저희가 2.5바 나오는 걸 확인했거든요. 지금 이 차는 원래 1.1바가 나왔어요. 그럼 이 차의 오일 압력은 얼마나 좋아졌는지, CLS랑 동일하게 나올지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2바를 넘어서 2.5바까지 올라갔습니다. 와우. 2.5바. 여기도 네, 2.3바. 얘는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아주 찍찍 뱉어. 이게 왜 이러는 거야? 요거는 지금 진공만 빨아야 돼요. 공기를 이렇게 빨아야 되는데 오일을 막 뱉고 있어. 요새 스타크래프트 좀 하거든요. 히드라처럼 찍찍 쏘고 있어. 자, 요거 한번 바꿔보자. 얘는 지금 고무 막이 떨어졌네. 이 주황색 안에 고무 막이 없죠. 판막 같은 게. 다이어프램 같은 게 없어서 일로 막 오일을 뱉고 있는 거예요. 얘가 지금 뭘 제어하냐면 터보 차저를 제어하거든요. 터보 차저 솔레노이드 밸브로 가는데 거기다 오일을 막 뱉고 있었을 거 아니야. 마지막 하나 남은 거를 사용했어요. 다시 시켰는데 해봐. 그렇지, 이래야지. 안 나오잖아. 일단 이런 엔진 작업이라는 게 굉장히 디테일도 많이 요하고요. 지금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거 진공 책 밸브도 다 갖고 있는데 이런 거 손님한테 지금 돈을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솔레노이드 밸브도 나가고 터보차저 제어도 제대로 안 돼서 터보차저 경고등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런 메탈 베어링 때문에 오일 압력이 이렇게 심하게 부족할 수 있다는 거. 다 저희도 경험에 의해서 하나하나 잡아 나가고, 지금 플라스틱 게이지를 사용하면서 메탈 간극까지 재도 이렇게 안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또 거기에 또 대안점을 찾아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뭐 다이얼 게이지를 사용한다든지 되게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을 하면서 하는데, 지금 이게 지금 엔진이 저희가 3번째 내린 거란 말이에요. 물론 차주분들도 고생은 하지만 저희도 이걸 잡으려고 별의별 행동을 다 하는 거예요. 오일도 끓여서 해보고 연막도 넣어보고.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돈을 못 버는 이유입니다. 뭐 앞마당에 차가 많고 뭐 작업비 막 1,000만 원, 2,000만 원 단위가 되니까 엄청나게 많이 버는 줄 알았는데, 이거 지금 3번 내리고서 저희가 몇 달을, 그러면 얼마나 마이너스 되겠습니까? 근데 정말 이 어려운 거를 하나하나 해 나가면서 노하우가 축적이 되면 그때는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해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거고요. 지금 이 S63 아마 요걸로 하면 끝날 것 같아요. 진짜로. 오일 압력이 지금 2배 넘게 차이 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걸 조립해갖고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S63 엔진을 다 만들어서 시운전을 하고 있어요. 한 1시간 정도 운행하면 앞에서 탁탁탁탁탁 이런 목탁 두드리는 소리가 났었거든요. 지금 일단 오일 압력이 현저하게 부족했어요. 오일 압력이 부족하니까 오일을 끓여서 구동을 했을 때 0.8바였어요. 0.8바. 냉간 시에는 1.1바였어요. 작업 후에는 냉간 시에 2.4바 정도 나왔어요. 거의 2배 이상의 오일 압력이 올라갔어요. 이 오일 압력 유압의 흐름에 이 원인을 찾기가 사실은 미션도 마찬가지지만 힘들어요. 어디서 유압이 누설이 돼서 유압이 빠지는 건지, 아니면 오일 펌프가 오일 압력을 못 만들어내는 건지. 오일 펌프야 그냥 교환하면 되지만 오일 펌프를 교환하고도 오일 압력이 안 나온다 그러면 어디 내부 누설인데 그 내부 누설을 사실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오일을 끓이면서 오일을 주입해 보면서 어디서 많이 누설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고, 뭐 연막도 넣어보고, 진공도 땡겨보고, 뭐 별의별 짓도 다 했거든요. 근데 미션도 마찬가지지만 미션도 밸브 바디에서 유압의 흐름을 점검하려고 뭐 진공도 측정하고, 뭐 어디는 연막도 집어넣고, 요런 것들 하는 거를 저도 착안을 해서 엔진에 한번 접목시켜 봤어요. 근데 역시나 연막으로도 찾을 수 있구나. 네, 그렇게 해서 지금 결론을 낸 차고요. 그리고 이제 조립함에 있어서 보통 기능사나 뭐 이런 지침서나 이런 데도 메탈 베어링 간극을 제일 많이 마모되는 부분을 측정을 해요. 항상 부하를 제일 많이 받는 부분은. 근데 이게 운행을 하다 보면 크랭크 측이 편심지거나 메탈 베어링 이상 마모로 인해서 찐 따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 부위를 확인해야 돼서 지금 저희도 이제 측정 방법을 바꿨어요. 이 차 때문에. 플라스틱 게이지도 한 박스 사는데 뭐 15만 원 막 이래요. 근데 이런 거에 돈 투자를 아끼지 않는 이유가 정상적으로 수리가 되고 정상적인 엔진 컨디션을 내기 위해서 사소한 물건 하나하나를 아끼지 않고 쓰고 있어요. 그 케찹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그렇고
되게 비싼 제품을 쓰고 있어요. 실리콘 하나마저도 퀄리티를 높이고 싶고 하자를 줄이고 싶어서 그렇게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측정 방법들이 문제가 생겼다면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될지도 이렇게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엔진을 2번, 3번 내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뭐 큰 고장이 없이 들어온 차들, 뭐 그냥 뭐 예방정비 차원에서 진짜 엔진 오버롤 하는 차들은 사실 문제될 게 없어요. 원래 정상적이었으니까 새 걸 가면 당연히 좋은 컨디션들이 나오겠죠. 근데 저희는 항상 심한 손상 상태를 가진 엔진을 만지기 때문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내공이 축적되면 이제 돈을 벌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3년, 4년째 이러고 있어요. 뭐 물론 한 번에 끝나서 나가는 차들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차들도 있고요. 뭐 엔진 이외에 문제되는 부분들을 해결하다가 또 시간 보내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단위가 크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남는 게 아닌데 뭐 엔진의 외적인 부분도 조금 봐줬으면 하는 그런 것들도 있어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나하나 모이게 되면 정말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이게 돈이 버는 게 아닌 게 돼요. 그래서 일반 정비소에서는 하기 힘든 부분이라 어려운 부분들도 많고 경정비 같은 것들도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틈새 시장을 노려서 한 건데 정말 역시나 힘들어요. 근데 예전에는 뭐 직원 하나 두고 했었는데 이제 목표가 생겨서 이걸 시작하게 됐는데 후회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직원 한 명 두고 했을 때가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어쩔 수 없는 숙명인 것 같습니다. 이왕 시작을 했고 엔진을 그렇게 쌓아두고 이렇게 해온 거 보면 계속 해야죠. 이제 너무 힘듭니다. 근데 수입차 정비소들은 부품이 없거나 모듈 문제거나 뭐 그런 차들 때문에 오래 서 있는 차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당에 차가 많이 깔려 있는 데가 많아요. 거기는 못 잡는 차도 있을 거고 안 잡히는 차도 있을 거고 부품이 없어서 기다린 차도 있을 거고, 마당에 있는 차가 전부 다 빨리 순환이 돼야 돈을 버는 거지 뭐 맨날 며칠 가면 똑같은 차 서 있는 데는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사실은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자, 일단 수리는 잘 된 것 같아요. 오일 압력이 올라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잡히지 않았을까 했는데 일단은 지금 온도 충분히 올라갔고요. 제가 시운전을 지금 한 2-3바퀴 정도 하고 내려가지고 엔진 속에서 소음이 나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제 달그락달그락 거리는 소리가 아예 없어졌습니다. 조용하죠? 원래 엔진 소리를 되찾았어요. 자, 일단 원인은 엔진 오일 압력이 부족해서 체인 텐셔너가 치는 소리가 맞고, 엔진 오일 압력이 1.1바 나오던 게 2.4바가 나오게 만들었어요. 오일 펌프의 문제가 아니라 엔진 내부의 오일 누설로 인해 문제가 됐던 건데, 오일 펌프는 이제 차주분께서 찝찝하니까 그냥 새 걸로 갈아달라고 하셔서 갈았어요. 원래 오일 펌프는 저희가 말짱한 차 걸로 갈아도 안 됐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오일 누설 부위를 찾아서 엔진을 마무리했습니다. 열을 받고 고속주행을 하고 다시 와 있어도 딱딱딱딱딱 이 목탁 치는 소리가 안 나기 시작했어요. 작업 잘 마무리됐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엔진을 3번, 4번 내리면서 엔진 작업을 계속 하는 건 저희가 엔진 재생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걸 못 잡아내면 누가 잡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냥 무작정 엔진 교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원인을 해결할지를 좀 찾아본 거예요. 왜냐면 또 이런 차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인을 해결했는데 이제는 이 원인에 대한 플랜이 또 짜졌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플랜들이 모아지고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너무 고생도 많이 하고 손해도 많이 보고 뭐 그러면서 지금 엔진 작업을 하고 있어요. 어려운 작업임에도 돈을 많이 못 버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라 기대하고서 계속 투자하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잘 마무리돼서 다행이네요. 차주분이 굉장히 걱정 많이 하셨거든요. 이렇게 해서 S63 AMG 157 엔진의 엔진 소음을 완벽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